알래스카의 2월, 얼어붙은 듯 고요한 하늘에 불가능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새도, 비행기도, 심지어 기상 관측기구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의 레이더 관제사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빛나는 신호가 그들의 화면에 나타나 얼음으로 뒤덮인 수평선을 가로질러 천천히 움직였고, 알려진 항공기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몇 분 안에 군통신 채널이 활성화되고 명령이 속삭여졌으며 고요한 북극의 밤은 고도의 경계태세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 세계는 정체불명의 물체가 격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감시 드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해 2월은 인류와 별에서 온 무언가와의 첫 번째 실제 접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조기 경보 레이더, 극북에서 온 이상한 신호. 그것은 희미한 깜박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 NORAD 내부의 레이더 화면에서 춤추는 희미한 메아리였습니다. 관제사들은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초 만에 신호가 더 강하게 돌아와 북극해에서 알래스카 본토를 향해 꾸준히 움직였습니다. 시스템은 비행 계획, 트랜스폰더, 해당 공역 내 알려진 물체를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신호는 약 4만 피트 높이에서 표류하다가 갑자기 2만 피트로 떨어졌고, 일반 항공기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바람을 거슬러 움직였습니다.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에서 분석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궤적을 감시했습니다. IFF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풍선도 아니고 상업용도 아닙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통신망을 통해 말했습니다. 데이터 로그는 방향의 불규칙한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인간이 만든 항공기에 일반적인 가속 패턴은 없었습니다. 또한 신호는 미약한 전작이 펄스를 방출했습니다. 불규칙하고 리듬이 있고 거의 암호화된 것처럼 내부의 무언가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고 정체불명의 물체는 물리학과 통제에 대한 모든 기대를 무시하며 얼어붙은 황무지 위에서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노레이드가 해당 물체가 식별 없이 미국 영공에 진입했음을 확인했을 때 신속 대응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투기가 긴급 출격할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밤하늘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조우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요격 임무 F-22와 격추 명령. 명령은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내려왔다. 2대의 F-22 랩터가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에서 긴급 출격했고, 엔진은 매서운 공기를 가르며 굉음을 냈다. 불량 항공기나 외국 감시 풍선을 요격하는데 익숙한 베테랑 조종사들은 이번 임무가 뭔가 다르다고 느꼈다. 비행 계획도 물체로부터의 통신도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시각적 일치도 없었다. 제트기가 황혼 속으로 솟아오르자 NORAD 사령부의 목소리가 통신을 통해 울려 퍼졌다. 시각적 확인 필요시 교전하라. 몇 분 후 조종사들은 그것을 발견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듯 떠있는 금속 구체였다. 날개도 회전 날개도 배기 자국도 없었다. 햇빛이 표면에 부딪혀 구름 위에서 반짝이는 으스스한 은색 광채를 만들어냈다. 한 조종사는 그것을 하늘 자체를 반사하는 거울이라고 묘사했다. F-22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열 신호나 전자기 활동을 스캔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물체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지만 눈에 띄게 그들 바로 앞에서 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계기판이 깜박거리고 항법 패널이 고장나고 표적 시스템이 재설정되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군사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었다. 사령부는 AIM-9X 한발 발사, 명중 확인이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미사일이 발사되어 북극의 침묵을 갈랐다. 찰나의 순간 물체가 밝은 흰색으로 번쩍이더니 아래에 얼어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폭발도 없었고 위에서 보이는 잔해도 없었다. 조종사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선회했다. 그들은 잔해를 예상했다. 대신 침묵만이 감돌았다. 사령부에서는 무전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목표물은 무력화되었지만 아무도 그들이 방금 파괴한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었다. 데이터 로그는 잠겨있고 녹음은 봉인되었으며 모든 전송은 기밀로 분류되었다. 그날 밤 알래스카의 조용한 하늘은 대중에게 공개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조우의 현장이 되었다. 추락 지점, 얼어붙은 바다 밑의 물체. 새벽녘 북극 해안은 안개와 얼음으로 뒤덮였다. 충돌 지점 좌표를 따라 회수팀은 푸르드호 만 근처에 얼어붙은 바다로 향했다. 그곳은 극소수의 인간만이 발을 들여놓는 곳이었다. 감시 드론이 해당 지역을 샅샅이 훑으며 얼음 밑에서 희미한 열 신호를 감지했다. 연기도 파편지대도 없었고 단지 지름 약 30m의 원형 충돌 지점만이 있었으며 그 주변의 얼음에는 적외선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균열이 있었다. 수마일 떨어진 현지 어부들은 전날 밤 섬광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한 어부는 사라지지 않는 번개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침묵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헬리콥터가 현장 위를 맴돌았고 흰색 방호복을 입은 지상 요원들은 얼음을 파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끄럽고 금속성이며 유난히 가벼운 파편들을 발견했다. 온전하게 회수된 한 조각은 주변을 휘어지게 하는 듯한 방식으로 빛을 반사했는데 마치 액체 유리와 같았다. 센서는 방사능이나 화학 잔류물을 감지하지 못했지만 그 물질은 드릴, 열, 자성에 저항했다. 나중에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 기술자는 알루미늄도 티타늄도 아니고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속삭였다. 회수팀은 그 파편들을 비생물학적 샘플이라고 표시된 밀봉 용기에 담았지만 그 표시는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몇 시간 후 전체 경계선은 무장 경비병에 의해 봉쇄되었다. 해당 지역의 위성방송은 불가사의하게 교란되었고 항공로는 변경되었다. 인근 주민들은 군용 트럭들이 대형 천막으로 덮인 상자들을 호위 속에 페어뱅크스를 향해 운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 어떤 것도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날 밤 알래스카 하늘을 뚫고 무언가가 떨어졌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구에 알려진 기술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 비밀 회수 작전, 북부 회수 임무. 공식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몇 시간 만에 북부 회수 작전이라는 암호명으로 비밀 군사 작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독립연구원들이 나중에 분석한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표식이 없는 수송기, 중량물 헬리콥터, 그리고 북극 차량들이 얼어붙은 추락 지점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눈보라 바람과 극야의 침묵에 가려졌습니다. 인근 유전시설의 목격자들은 완전한 환경보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밝은 노란색 위험 표식이 있는 격리 용기를 운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작업자에 따르면 물체 주변의 공기가 추위 속의 정정이처럼 윙윙거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회수하고 있던 것은 평범한 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했고 구형이었으며 이음매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평상차 플랫폼에 올려졌을 때 현장의 센서가 오작동하고 나침반이 맹렬하게 회전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회수된 모든 것은 C-17 수송기에 실려 해가 뜨기 전에 알래스카에서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은 공군시설, 아마도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또는 51구역이었을 것이지만 공식 비행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현장 자체는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신선한 눈으로 덮어 인간 활동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작전과 관련된 모든 통신 주파수는 암호화되어 민간 방어 네트워크를 통해 리디렉션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의 지역 기상 데이터조차 나중에 변경되었습니다. 폭풍은 공식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미확인 공중 파편의 표준 회수라고만 언급하며 사진이나 실험실 결과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북부 회수 작전에 첨부된 기밀 지정은 이례적으로 높은 델타 블랙 등급으로 핵사고 및 외계 물질 회수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등급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풍선이었다면 왜 최고 수준의 국가 안보 비상사태처럼 취급되었을까요? 언론의 반응, 뉴스가 몇 시간 만에 사라졌을 때. 잠깐 동안 세상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알래스카 사건 다음 날 아침 CNN, 로이터, AP통신 등 주요 언론사들은 동시에 미군 알래스카 상공에서 미확인 물체 격추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헤드라인은 TV 화면에 번쩍였고 라디오 진행자들은 추측을 쏟아냈으며 온라인 포럼은 각종 이론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만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도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기 기사의 보관 버전은 더 짧고 모호한 업데이트로 대체되었습니다. 금속 구체 또는 미지의 비행체에 대한 언급은 삭제되었습니다. 프루드호 만 근처에서 군사 호송대를 보여주는 소셜 미디어 클립은 보안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알래스카 지역 뉴스 방송국조차 워싱턴으로부터 허위 정보를 증폭시키지 말라는 조용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이야기는 그저 사라졌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반발하려 했습니다.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 기자는 공군 내부자와의 인터뷰를 준비하던 중 연락이 갑자기 취소되고 기지 출입 권한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국 뉴스통신사의 다른 소식통은 국방부의 설명에 맞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방부가 그 물체를 전혀 정의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관련 없는 국방 주제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기자들이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자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정보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만 반복했습니다.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답변은 중단되었습니다. 정보자유법 FOIA 문서를 검색하려는 독립조사관들은 모든 요청이 국가안보분류를 이유로 거부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 유출된 사진, 즉 얼음 속에 반쯤 묻힌 빛나는 금속 원반의 흐릿한 이미지조차 빠르게 신고되어 주요 플랫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별일 아닌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검열 수준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단 하나의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세상이 알래스카 하늘에서 실제로 떨어진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격자 증언. 바람을 거슬러 움직이는 빛을 봤습니다. 정부가 침묵을 강화하는 동안 알래스카에서 조용하고 망설여지지만
끈기 있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북극 마을의 주민, 석유 노동자, 그리고 경비행기 조종사들은 모두 그날 밤 무언가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부 사항에서 달랐지만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일관성을 공유했습니다. 바로 빛이었습니다. 데드호스 근처의 한 어부가 처음으로 그것을 묘사했습니다. 섬광이나 비행기 불빛 같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진주처럼 부드러웠고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바람은 동쪽으로 울부짖고 있었지만 그것은 느리고 꾸준하게 서쪽으로 갔습니다. 페어뱅크스 방향으로 비행하던 한 화물 조종사는 그의 항해 장비가 잠시 오작동을 일으켰고 구름 아래에 떠 있는 작은 차 크기의 은색 구체를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부조종사는 목격을 확인했지만 나중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희미하고 빛나는 구체가 수평선을 가로질러 떠다니는 흔들리고 거친 클립인 짧은 비디오를 녹화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 비디오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개의 재업로드된 영상은 UFO 연구자들에 의해 프레임 단위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체의 비정상적인 안정성에 주목했습니다. 흔들림도 없고 추력 징후도 없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살아있는 듯 완전한 침묵 속에서 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파이프라인 경로 근처에 주둔한 군사 계약업체의 계정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익명을 요구한 한 남자는 그날 밤 회수 호송대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풍선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분해되지 않았어요. 온전해 보였어요. 완벽했어요. 마치 이곳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요. 목소리를 낸 모든 사람에 대해 또 다른 사람은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공무원들이 그들을 방문하여 국가 안전상의 이유로 침묵을 지키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본 불빛이 드론 훈련이라고 들었다고 보고했지만 그 주에는 그 지역에서 그러한 훈련이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 사람들은 하늘의 이상한 불빛, 오로라, 위성, 유성 궤적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연이 하늘을 채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달랐습니다. 의도적인 무언가였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움직이는 무언가였습니다. 유출된 데이터, 존재해서는 안 될 레이더 이미지 및 비디오. 추락 사고 이후 몇 주 뒤 이야기가 대중의 관심에서 거의 사라졌을 무렵 이상한 파일들이 온라인에 떠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항공 애호가들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포럼에 엘멘도르프 관제실에서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레이더 스냅샷이 나타났다. 그들은 2만에서 4만 피트 사이의 고도에서 불규칙한 비행 경로를 가진 견고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보여주었다. 물체의 레이더 단면은 표면이 변형되거나 신호를 굴절시키는 것처럼 비행 중에 모양이 바뀌었다. 군사 분석가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딧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꽁꽁 언 풍경 위를 떠다니는 빛나는 구체를 보여주는 6초 분량의 흔들리는 영상이었다. 눈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 것은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오디오였다. 낮고 맥동하는 험, 리듬감 있고 겹겹이 쌓인 소리가 배경에서 들렸다. 음향 엔지니어들은 주파수 패턴이 알려진 드론, 항공기 또는 엔진 소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는 심지어 변조된 통신통과 유사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마치 물체가 전송하는 것처럼. 펜타곤은 즉시 그 영상을 조작된 것으로 일축했지만 몇 시간 만에 정부 보안 코드로 저작권 침해 주장과 삭제 요청이 발급되었다. 파일을 미러링한 독립적인 기록 보관자들은 서버에 원격으로 액세스되어 삭제되었다고 보고했다.
사이버보안연구원은 나중에 이러한 침입이 국방 관련 IP 주소로 추적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한편 노라디 기술자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소식통이 기밀 열화상 이미지를 단일 프레임으로 유출했다. 그것은 충돌 전의 물체를 보여주었다.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희미하게 빛나지만 주변 공기보다 차가웠다. 이는 알려진 추진 시스템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성이다. 메타데이터는 사건의 정확한 타임스탬프와 일치했다. UFO 연구가들에게 이것은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은 데이터가 정말 가짜라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검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석가는 인터뷰에서 정부는 날조를 분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날까지 원본 파일 중 어느 것도 공개적으로 확인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본, 모든 픽셀, 모든 희미한 레이더 플립은 한 가지를 계속 암시한다. 즉, 군사기록 보관소 깊숙한 곳, 어딘가에 모든 설명을 무시하는 조우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미스터리한 물질, 억압된 과학 보고서. 구조 임무가 끝난 직후 방위 산업체 계약자들과 연구실 기술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최고 보안 상태로 운송된 샘플에 대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유출된 목록에 따르면 해당 컨테이너는 비생물학적, 변칙적 합금 표본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무장 경비병의 호위를 받으며 비밀 공군 연구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마지막이었습니다. 몇 달 후 내부 메모의 일부가 온라인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북극 사건에서 회수된 금속 샘플 내에 특이한 격자 구조 및 동위 원소 이상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문서의 언어를 검토한 독립금속학자들은 그것이 로스웰 추락 이후 작성된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알려진 지구 물질을 넘어선 무언가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 물체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단조된 것처럼 매끄럽고 이음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 합금은 결정체처럼 보이지만 유연했고 가벼운 변형 후에도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열하면 녹지 않고 희미한 푸른빛을 방출했으며 냉각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을 자가치유 금속이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익명의 엔지니어는 나중에 독립연구원에게 그 파편이 전자기장에 반응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주파수에 노출되었을 때 외부 신호와 공명하는 것처럼 미묘하게 진동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마치 물질이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터뷰 직후 그의 온라인 활동은 사라졌습니다. 이메일에는 답장이 없었고 프로필은 삭제되었으며 전화는 끊겼습니다. 정보자유법에 따른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의 테스트 결과 요청은 국방 면제를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어떤 연구소도 해당 데이터를 주장한 적이 없지만 내부자들은 민간 항공우주회사가 비밀 계약에 따라 유사한 물질을 연구하기 위해 조용히 접근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알래스카에 떨어진 것이 무엇이든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연구되고 있었고 아마도 역설계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긴 시설 어딘가에서 그 빛나는 구 또는 그것의 남은 부분이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맥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행성에서 태어나지 않은 무언가에 침묵하는 유물입니다. 이전 UFO 사건과의 연관성. 반복되는 패턴. 연구원들이 알래스카 사건을 과거의 UFO 조우와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수십 년과 대륙에 걸쳐 뻗어있는 오싹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건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 이상 현상, 식별을 거부하는 공중 물체, 그리고 침묵으로 이어지는 신속한 정부 대응. 1947년 로즈웰 추락사고와의 유사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목격자들은 열과 변형에 저항하는 이상한 물질로 된 금속성의 이음매 없는 물체를 묘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상관측 기구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보고서에는 비인간 동위 원소 비율을 가진 파편에 대한 힌트가 있었는데 이는 나중에 유출된 알래스카 메모에 나타난 문구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015년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미 해군 조종사들이 포착한 틱택 UFO 사건입니다. 국방부 자체가 인증한 영상에는 물리학 법칙을 위반하는 기동을 수행하는 매끄럽고 긴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즉각적인 가속, 제로 열 배출, 완벽한 안정성, 알래스카 상공의 구체와 같습니다. 두 물체 모두 분석가들이 비관성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관성 제어나 중력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움직임입니다. 1996년 캐나다 유콘 지역 주민들은 밤하늘을 낮게 가로질러 부드럽게 빛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대한 소리 없는 물체를 보고했습니다. 군용기가 알래스카 국경 너머로 사라지기 전에 쫓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것을 빛을 스스로 휘게 하는 금속 디스크라고 묘사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목격 좌표는 나중에 2023년 물체가 나타난 동일한 비행 통로와 일치했습니다. 1965년 캑스버그 사건과 같은 더 오래된 사건조차도 무거운 군사적 존재하에 회수되어 비밀리에 수송된 도토리 모양의 물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비생물학적 금속 표본이라는 동일한 회수 언어가 수십 년 간격으로 두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분석가들이 비행 경로, 레이더 기록 및 목격자 지도를 겹쳐 놓았을 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목격 중 상당수가 강력한 전작이 이상현상으로 알려진 자기 단층선과 고위도 지역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물체들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지역으로 끌릴 수 있을까요? 매번 패턴이 반복됩니다. 감지, 요격, 회수, 부인. 동일한 순서, 동일한 침묵. 이러한 물체가 무엇이든, 인간이 만든 것이든, 차원간의 것이든, 외계의 것이든, 우연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알래스카는 첫 번째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최신 알림일 뿐입니다. 비공개 회의. 아무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알래스카 사건 며칠 후 워싱턴에서 기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선별된 의회 의원과 정보당국자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는 압수되었고 필기는 금지되었습니다. 주제는 알래스카의 얼어붙은 해안에서 회수된 미확인 물체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나중에 그 회의를 매우 불안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레이더 데이터, 비행 원격 측정, 회수된 샘플이 공개되었습니다. 분석가에 따르면 그 물체는 눈에 보이는 추진력 없이 고도와 방향을 바꾸었고 어떤 알려진 국가의 기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전자기적 신호를 방출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은 이것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참석자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UFO라는 단어는 모든 공식 기록에서 금지되었고 소독된 용어인 변칙적인 항공현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공개 보고서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요약본조차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은 논평을 요구했습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 사람은 단순히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침묵, 속기록도 없고 영상도 없고
공식 의사록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알래스카 조우는 수정된 페이지와 차갑게 잠긴 금고 뒤에 봉인되어 대중의 논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해제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명령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담고 있다. 알래스카의 끝없는 흰 평원 위로 바람은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속삭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의 메아리를 여전히 싣고 있는 것처럼요. 몇 달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일은 봉인된 채로 남아있고 목격자들은 조용하며 진실은 별과 눈 사이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외국 기술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훨씬 더 오래된 것,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레이더 데이터, 이상한 합금, 사라지는 뉴스, 떨리는 목소리, 모두 아무도 감히 끝내지 못하는 퍼즐 조각입니다. 며칠 밤마다 조종사들은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북극권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을 보고합니다. 조용하고 매끄럽게 레이더의 범위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느 추운 2월 밤 인류는 미확인 물체를 격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대화를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없는 한 알래스카 위의 모든 별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진실은 여전히 저 밖에 어두운 하늘 속에 숨겨져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볼 준비가 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